그러니까 뭐 진짜냐 어디냐? 그러면 임나 일본부가 어디 있었냐는 얘기야, 맞죠? 이 임나 일본부 이 소리 말한 저 임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걸 가지고 임나라고 한 거냐? 어디지? 물론 이제 일본의 극우 한국 골수 식민사학자 류라이트는 임나 일본부를 이제 신앙처럼 믿는 사람들이죠. 임나 일본부, 임나와 일본부는 신앙처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반도 남부에 처음에는 김해에 있었다고 했다가 이제 한반도 전체로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한반도 전체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스다 소키치 이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임나가 바로 한반도 남부에 있다라고 하는 일본 극우와 한국 골수 식민사학자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다 소키치의 제자 이병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일본 서기는 과장된 표현이 많으니 우리의 엄밀한 비판과 검토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그런데 지금의 합천을 다라국이다 라고 비정을 했어요. 보세요. 이병도는 국내 이제 뭐 역사학계의 태두라고 하는데 사실 역사학계의 태두가 그 태두라는 그 말은 예를 들면 뭐 식민사학의 이제 태두라는 말이겠죠. 그 식민사학의 태두인 이병도의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 서기는 이렇게 과장되어서 표현해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비판과 검토를 해서 시정돼서 사용해야 된다는데 자기는 정작 뭐라고 그래요? 합천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을 했으면 임나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수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총론과 강론의 불일치, 표리부동의 학설, 식민사학자다 전형적인 앞과 뒤를 섞어서 해서 독자를 혼동시키는, 국민을 혼동시키는 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봐봐요. 문제가 많으면 쓰지 말아야지. 왜 문제가 많은 걸 왜 써요? 그러고서는 결론에서는 뭐예요? 합천은 다르다 이렇게 해요. 이것이 우리 국내 사학자들이 다 쓰고 있는 이병도의 이 논리를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이 쓴 책을 처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 식민사학을 다 극복했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뒤에 가보면은 결론은 뭐예요? 식민사학 그대로 갖다 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 그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이 뭡니까? 공무원들의 시험을 보려면 그 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만 권,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이 팔리는 책인데 그 책 보면은 식민사학은 우리가 다 극복했어. 근데 내용에는 뭐예요? 한사군 위만 조선 한사군은 평양 대동강에 있어. 그렇게 쓰는 책들이에요, 이게. 머릿말에는 다 우리 식민사학 다 극복했고 우리 민족사학 쪽과 민족사학과 실증지 사학의 관점에서 역사를 새로 해방 이후에 극복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지만 책 내용을 들어가면은 뭐예요? 이병도의 한국사 대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잘 봐야 됩니다. 역사책을. 그 다음에 임나에 대해서 임나의 위치를 한반도가 아니고 대마도다. 근데 이 임나야라고 하는 이 임나는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아니고 임나가 있었는데 그 임나는 어디야? 한반도가 아니라 대마도에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 문정창 또는 이병선 교수 또 최재적 교수 이런 분들이 또 이유리욱 선생도 이런 대마도라는 이런 학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나는 뭐예요?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아니라 임나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그 지명은 한반도가 아니고 바로 이 바깥에 해외 이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고 또 나아가서 대마도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 일본의 본토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오카야마현의 기비에 임나가 있었다. 이러한 학설은 북한의 이석영
분국설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조이승, 제1교부 출신의 조이승도 이것을 이 김석형이 말한 이 분국설을 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명을 고증해서 임나와 분국고구려, 분국백제, 분국신라를 지역별로 이제 고증을 했습니다. 또 이제 김인배, 김문배 이 형제도 이 임나는 구주에 있었다. 큐슈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의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 학자들은 대마도 일본 열도설을 외면하고 부정을 해요. 그건 참고도 하지 않아요. 이런 문헌들은 일본 열도에 임나가 있었다. 대마도에 임나가 있었다. 이런 학설은 참고 문헌에 참고도 하지 않아요. 넣지도 않아요. 그냥 오로지 이 학설로 자기 논문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분이 최재덕 교수고 이분이 김석형 선생입니다. 그 김석형 조이승이 말한 과연 일본 열도에 있다는 임나는 어디냐? 이때 임나는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아니라 가야 사람들이 일본 본토에 와서 세운 나라 이름이 임나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강산인데 오카야마에 있는 임나는 길비인데 이 임나는 일본의 그 침략의 괴수들이 말한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있던 가야인들이 일본 본토에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가야 사람이 주축해 세운 나라가 바로 임나다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나만 있었느냐?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도 있었다. 일본 이 본토에. 그럼 이 위치가 어디쯤이냐? 다시 볼게요. 여기가 이제 오카야마 강산인데, 강산현이고, 요 위에가 교토구입니다. 예, 요 교토. 이 교토 바로, 교토 서쪽에 이 일대에 이 오카야마 현인데 이 일대에 바로 우리 한반도인들이 열도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분국을 세웠다. 그 가야의 분국이 임나고 고구려의 분국이 바로 이 지역의 구미부에 분국 고구려를 세우고 분국 백제를 세우고 분국 신라를 세웠다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임나의 실체인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입증을 해보려고 관련 유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은 구마야토 탑이라고 해서 그 오카야마 현의 적반시는 바로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백제 분국 백제가 있는 마을 도시 이름이 적반시인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이 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을 여러분들 야후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웅산 유적입니다. 이 웅산 유적이라는 이는 3층 탑이 있는데 이 3층 탑은 어디하고 경북 의성의 안평면에 있는 그 탑하고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고뭉자 웅산 유적입니다. 일본 야후의 유적에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소개가. 이 탑이 3층 탑이 이 백제 이 적반시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탑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언제 어떻게 지어졌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경북 의성 안평면에 있는 탑하고 그 내용이 그 형식이 비슷해요. 우리가 이런 것은 참고해서 그러니까 더 연구하면은 이 오카야마시에 있는 분국 고구려, 분국 백제, 분국 신라를 우리가 어떤 유물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그 서기에 보면은 이 웅신 7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임나인이 같이 내조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네 조정을 이제 찾아와서 내조라는 게 좀 인사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잘 보세요. 일본 서기 웅신 7년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제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임나 사람이 자기네 조정에 여기서 자기네 조정은 누구냐면 대화. 아까 말씀드린 대화에 야마부토 외예요. 이게 여기 당시에 이 일본의 그 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이 대화외 이 외가 가장 컸다고 하니까요. 이 대화외를 중심으로 일본 서기를 집필했으니까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사람이 여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대화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한반도 땅에서 찾아왔겠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사람이 한반도 땅에서 왔겠냐고요. 이 임나라는 말은 한반도에 있는 지명이 아니에요. 가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동시에 이 네 나라가 동시에 왔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왔겠냐고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 대화에 큰 뭐 축제가 있거나 큰 뭐 자기들 국경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웃에 있으니까 뭐 찾아왔겠죠. 축하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일본 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사람들이 왜 대화 이 조정에 아련왔다라고 아주 과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단서는 뭐냐면 바로 이 오카야마에 있는 분국 가야, 분국 고구려, 분국 백제, 분국 신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무슨 경축일 맞이해서 뭐 인사차 왔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틀림없이 여기로 왔다 갔다 했으면 이 대화가 여기 임나에 요즘 말로 하면은 대사관, 업무 연락하는 대사관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여기서 이 야마토웨가 여기 임나 지역에 뭐 대사관을 두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임나가 대화에다가 뭐 대사관을 두던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업무 편의를 위해서 지금이야 뭐 한두 시간 거리지만 옛날엔 말 타고 다니니까 거리가 머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지금도 일본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 있고 또 일본도 한국에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거기 가까이서 업무 연락하도록 그래서 요 양쪽에 두 나라 사이에 대화에서 임나에 뭐 대사관을 뒀던가 아니면 임나에서 대화에 대사관을 뒀던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행정 연락처는 두을 수가 있었어요. 뭐 그건 우리가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뭐 그런 의미로서의 혹시라도 그런 의미로서의 일본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본부를 뒀다면은 그 말대로 해석한다면은 대화에서 자기들의 업무 행정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 임나 지역에 이제 그 일본 어떤 그 업무 연락처 행정 연락처를 두었을 수는 있다. 그것이 뭐 지금 일본이 말하는 임나 일본부가 아니겠나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물론 저의 가설입니다만은 다만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네 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임나 그러니까 가야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일본 열도에 넘어온 도레인들 가야의 도레인들이 이 네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고 보는 거죠. 그 지배 영역도 넓고 분국 고구려, 분국 백제와 분국 신라는 이보다 조금 임나보다는 작은. 그래서 가야가 가장 이 오카야마 이 지역에서는 가장 컸다. 그래서 가장 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대화가 이 야마토에가 이쪽에 오카야마에다가 어떤 행정 연락처를 뒀다면 임나에다 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일본 열도에서는 가야 세력이 강력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역설적인 논리인데 한반도 안에서는 가야가 약했지만 일본 열도에서는 가야가 강했다. 우리가 이런 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과연 이제 또 제가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이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마 저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들은 요 아래 규슈에서 이동해 온 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문헌에 우리가 일본 서기를 비판을 하는데, 우리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이제 우리가 인용을 하지만, 중국 문헌에 한번 보면 혹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원이라는 역사책이 있는데요. 한원에도 임나가 나와요. 한원에도 임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한원에는 가라와 임나는 예전에 신라에 의해 멸망당했다. 그 고금에 신라의 남쪽 700~800리에 나랑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원이라는 중국 역사책에 가라 임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가라 임나는 신라에 망했는데, 신라에서 소멸됐는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남쪽에 그 나라의 남쪽으로 700~800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가라 임나는 신라 나라의 남쪽 700~800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3자의 문헌에 나와 있는 가라와 임나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가라 임나는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아니죠. 임나 일본부의 임나가 아니죠. 그냥 가라 임나가 중국 책에, 한원이라는 책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로부터 700~800리 남쪽이라고 했으니까, 동남방향인데요. 이게 동남방향인데, 현재의 지도로 보면, 물론, 그때의 도량, 자척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고 크게 다른 건 아닌데, 700~800리를 동남방향으로 가보면, 결국 뭐냐면은, 이 규슈에 구마모토, 이 웅본이거든요. 웅본인데, 규슈 구마모토시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신라의 끝에, 부산에서부터 구마모토, 여기 웅본, 구주 지방에, 여기 일대를, 여기는 이제 대마도고요. 여기는 이제 구주 지방이라 하거든요. 이 대마도 구주 지방인데, 이 구주의 중앙, 웅본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웅본인데, 그 지역을 한번 보면은 한번 그 길이를 한번 이제 측정을 제가 실제 구글 지도로 한번 재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부터 대마도까지는 57km입니다. 57km고요. 부산에서부터 여기 북구주까지는 여기 206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500리 정도예요. 206km니까요. 여기 입구까지는, 여기에 가장 북단까지는 206km고요. 또 부산에서 웅본까지는 300km고 부산에서 군기, 여기 섬에 그러니까 동쪽 끝에 여기가 이제 군기인데요. 군기까지는 430km입니다. 430.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천리가 되고, 여기 부산에서부터 웅본, 구마모토시까지는 300km니까 750리가 됩니다. 그래서, 700~800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이 일대, 이게 가라하고 임나는 이 일대에 있었다.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자료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단 추정해도 틀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대마도도 있고 이제 구주 지방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라 임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토의 오카야마시의 임나라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구주에도 임나가 있는 거냐? 구주에도 임나가 있는 거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틀림없이 여기 가라 임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구주 지방에도 여기에도 임나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본토에도 있었지만 여기 구주에도 임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것이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태왕의 비에도 임나 가라라는 말이 나와요. 임나 가라, 그 다음에 다라구, 임나, 또 알라라는 말, 임나라는 말과 알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 그 나오는데 이걸 잘 보면 이제 그럼 광개토 태왕이 그 고구려군이 이제 여기 신라고 가야입니다. 신라고 가야인데 여기 보면 비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문에 보면은 태왕 즉위 10년 경자년입니다. 400년입니다. 이때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신라에 가보니까 외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적을 퇴각시켰어요. 그때는 외적이에요. 외적.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외적이라고 나와요. 외적을 그 신라를 도와주려고 가보니까 여기 신라를 가보니까 외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을 소탕을 하고, 그런데 이 글자가 빠졌어요. 둘, 넷, 여덟 글자가 빠졌는데 이 빠진 글자를 추정해 보면 바다를 건너갔다는 이 건너돌자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건너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를 바다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마도를 건넜는지 여기 구주 지방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보면은 바다를 건너서 외의 등 뒤에서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조궁발성에 이르자 성을 모두 빼앗아 항복받았다. 이에 현지의 알라인 수병으로 성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임나가라가 나오고 알라가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다를 건너갔다니까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 군사들이 5만의 군사들이 신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 신라를 구원해 주려고. 이 외적대가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신라를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여기 들어온 외적을 다 소탕하고 이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어디까지 도망가겠어요? 물론 대마도로 도망갈 수도 있고 구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임나가라와 알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임나가라와 알라가 지명이 나오는데, 이 임나가라와 알라가 가야에서 나왔는데, 광개토대왕 비문의 임나가라와 알라가 어디냐? 대마도에 있을 수도 있고 구주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대마도도 중요하지만 구주지방, 이 구주를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예를 들어서 고구려 군사들이 왔는데 이 조그만한 이 대마도에 만족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대마도 고구려 군사들이 틀림없이 구주까지 넘어와 가지고 이 외적을 소탕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임나가라와 알라가 틀림없이 이 구주 지방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조이승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이 고구려 군사가 격퇴시킨 외는 어디 있었냐면은 이 이토지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토지마. 그래서 우리가 이토지마 외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외적들이 이토지마의 외적이라면 틀림없이 고구려 군사들이 이토지마에 있는 외적을 소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나가라는 이 구주, 이 규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고구려 군사들이 이 구주를 들려서 또 저는 여기를 첫 번째, 임나 두 번째로 한다면 이쪽까지 넘어갔을 것이고요. 물론 그 야마토웨와 여기가 야마토웨 대화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까지 야마토웨와 어떤 격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쪽으로 동쪽으로까지
고구려 군사들이 정벌에 나섰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광개토대왕 비문에 등장하는 임나가라, 이 임나는 그러니까 임나가라는 이 비문에 나오는 것에서 봐서 독립된 정치체다. 독립된 나라로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나는 만약 임나가 김해에 있었다면, 아까 스다 소케치가 그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김해 또는 임나 일본부가 이 가야에 정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야에 있었다면 고구려 군사가 이 임나를 그냥 뒀을까요? 만약에 임나 일본부가 이 가야에 있었다면 막강한 고구려 군사가 임나 일본부를 완전 박멸했겠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왜적을 퇴각시켜서 완전 소탕해가지고 이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도망가는 왜적까지 추적해가지고 항복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항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369년에 여기다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만약 있었어도 완전 항복받아고 임나 일본부는 완전 박멸되는 거죠. 고구려 5만 군사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고구려 막강한 5만 군사가 내려왔는데 임나 일본부가 여기서 견뎌내겠습니까? 견뎌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임나 일본부는 가짜인 거죠. 여기에 임나도 없었고 임나 일본부도 없었고, 외놈은 다만 도둑질하러, 외적이니까 도적질하러 신라 가야에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의 5만 군사가 소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우리가 임나 일본부라는 이런 잘못된 관념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광개토대왕 비문 연구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구해야 되고, 이 비문 통해서 우리가 미해결로 남아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 의미는, 광개토대왕 비문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광개토대왕 비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한원, 중국 문헌 한원을 토대로 과연 이 구주 지방에는 어떻게 나라가 형성됐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5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가설로 제가 제안을 해놓은 겁니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그 광개토대왕 비문과 한원의 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추정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 일대가 임나와 알라를 중심으로 한 두 나라가 있었고, 여기에도 분국 고구려가 있었고, 분국 신라가 있었고, 분국 백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주에도. 왜냐하면 여기 이때만 하더라도 물론 왜는 이토시마 외는 여기 있었지만은 물론 또 외만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으면서 여기 이런 곳에도 외가 있었겠죠. 외도 이렇게 소국 형태로 무리를 지어서 있었으니까, 특히 이제 광개토대왕에 말한 그 외적은 이 이토시마에 있는 외라고 이제 조이승이 하나 이거 증명을 했는데요. 그거에 관계없이 아무튼 이 구주 지방에 알라국도 있고 임나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임나 일본부에서 말한 그 뭡니까? 기문이라든가 다라도 이 일대에 같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한다면, 이 대마도도 가라라고 했기도 하고 또 임나라고 했어요. 가라, 임나라는 말을 이 대마도를 썼는데, 지명을 썼는데, 만약 이 대마도에 있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이 구주 지방에 있던 우리 한국인들이 이주해서 대마도에도 이렇게 뭐 분국 임나, 분국 신라, 분국 고구려, 분국 알라, 뭐 분국 다라, 뭐 분국 백제 이런 나라를 세웠을 것이다. 근데 이 당시에 주무대는 이 큐슈, 이 구주 지방이 주무대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가설을 제기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 그 일본 서기에 일본 서기에 뭐 이 분국 고구려, 분국 백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이쪽이 구주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아닐까. 그 다음에 저는 이 광개토 대왕이 이 지역을 이제 정벌한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반도에 있던 분들이 아마 이 본토로 다시 이주를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일단은 뭐 제가 아직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군요. 아무튼 그 대마도와 구주를 염두에 두고 일단은 광개토대왕 비문을 염두에 두면서 나름대로 그 주요한 지명들을 추정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임나와 이제 임나 알라를 이렇게 일단 임나 알라를 이제 추정을 해봤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기문이라든가 다라도 이쪽에 있었을 것으로 일단 보고요. 물론 이런 이 지역에도 나름대로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소구 작은 나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구주 지방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 여러 나라가 있었다면은 하나 임나의 제국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 삼국지 위지동 이전 한전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은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와 접경을 이루는데 면적이 사천리 된다고 그랬어요. 면적이 사천리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고 후한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더 정확히 지합 방 사천리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 삼국지에는 이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에는 방가 사천리라고 했고 후한서에는 지합 방 사천리열이라고 했어요. 또 만주 원류구에는 사만은 요동반도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만을 얘기할 때는 북사만과 남사만으로 우리가 나눠보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사천이라는 것은 아주 먼 거리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조항에 보면 변진이 등장합니다. 변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변진은 이게 꽃갈변인데 이 꽃갈의 옛말이 가나래요. 꽃갈의 옛말이 가나래요. 그래서 가나, 가라, 가야는 이 꽃갈에서 나온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진, 가나도 외와 가까운 지역에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천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뭐 이건 뭐 우리 삼국 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삼국지에 있고 또 후한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천리인데 이 사천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남사만을 중심으로 하면은 요 일대 남쪽이 남사만이니까 이 남사만 이쪽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사천리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사만이 남사만이면은 그러니까 서울 밑으로 해서 하면은 사천리면은 여기 규슈지방까지 들어갑니다. 이 구주지방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사천리가 되고 그러면 북사만이라고 하면 북쪽인데 우회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겠죠. 우회 요령성 흑룡강 요령성 다 들어가는 얘기 있죠.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사천리인데 한 가지 예로 하얼빈에서 남단 끝에 해남까지가 사천리입니다. 하얼빈에서 남단 해남까지
1200km입니다. 야, 너, 그러니까, 1200km니까, 이것은, 이게 뭡니까? 4로 나누면, 3천리, 이게 3천리인가요? 1200km면은, 400km가 천리죠? 400km가, 요즘 말로 400km가 천리고, 그 다음에 800km가 2천리. 그러니까, 1200km네. 1200km니까, 이게, 4천리가 아니라 이 3천리. 더된 영역이 되겠네요. 더된 영역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하얼빈에서 이제, 이 해남, 우리 한반도의 남단까지가, 3천리가 되겠네요. 3천리인데, 4천리를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이것도 또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변이 2천리에서 4천리냐. 그러니까 이 동서로 2천리, 남북으로 2천리에서 4천리냐. 아니면 한 변이 천리씩 천리냐. 이것이 이제 척도법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것은 이제, 아무튼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다면, 사천리라는 면적은 엄청 큰 면적이다. 엄청 큰,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큰 면적이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구주지방까지, 그 당시에는 구주지방이, 우리 한해 영역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주지방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이 땅은 일본 문헌에는 BC 400년에 이 영원의 여기 영원산입니다.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이 영원산에 사람이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단군 세계에 보면은 BC 723년에 35세 사벌 단군이 웅습, 그러니까 웅본을 평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BC 723년이니까 8세기에 이미 고주선이 웅본을 평정했어요. 그럼 이 땅에는 고주선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죠. 이미 이 구주 지방에 고주선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구주 역사박물관에는 항웅상이 있어요. 항상 항자. 이 자기들 일본의 표기에는 항웅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환웅이죠. 항상 항자 항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 당연히 항웅이나 환웅이나 같으니까 환웅이 되겠죠. 이 구주 역사박물관에 처음에는 영원산에 있었는데 지금 구주 박물관으로 이 사진을 옮겨놨습니다. 이 사진이 환웅상, 이 환웅 얼굴, 이 환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웅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옛 문헌에 항웅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말하는 환웅이다. 그림이 현재 구주 지방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처음에 이 그림이 어디 있었느냐? 처음에 이 영원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주 지방의 북쪽에 영원산에 이 사진이 본래부터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는 구주 지방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성수 교수 같은 분이 이것을 연구해서 이미 발표를 했죠. 특히 이제 나가노 교수가 1993년에 이 영원산에 관한 한국 단군 신화와 영원산 계산 전설의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 나가노 교수가 말에 의하면은 이 북규주 일대는 백산신이 모셔져 있다. 이것은 한국 산악신앙, 즉 단군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이 신앙에는 환인, 환웅, 단군, 환검의 삼신인데 그 중에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조선을 했고 이 환웅신앙이 영원산에 전파되어서 일본의 환웅신앙이 되었다. 이 나가노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 영원산의 환웅상은 일본의 환웅신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박성수 교수는 여기 일본에 있는 여기입니다. 이 아소산
여기가 웅본이고요. 여기가 아소산인데, 아소산의 발음이 곧 아소산이 아사달이라 그랬어요. 아사달이라 그랬어요. 우리 고조선의 아사달 지명이 아소산이다 그랬어요. 아소가 아사달이다. 근데 그 옆에, 여기, 이 아사달 옆에 제총산이 있는데, 이 지명이 바뀌었어요. 이 제총산의 지명이 태백산이다 그랬어요. 이게 박성수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가 영원산 북쪽입니다. 이 중앙에 아소산이 있어요. 그 옆에는 웅본이 있어요. 고뭉자, 웅본이 있어요. 있고요. 거기 주변에 보면 백산이 있고, 백암산이 있어요. 여기 또 천산도 있고, 주변에 백산, 백암산, 이 흰백사랑이, 여기 또 백천도 있고요. 웅본 옆에 백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산이 있고요. 이 태백산인데, 태백산은 무척 큽니다. 옛날 이름이 태백산이고, 지금 이름이 이제 제총산인데요. 아무튼, 일본의 나가노 교수도 마찬가지고, 박선수 교수도 이 일대에 대해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고요. 박성수 교수가 쓴 단군신앙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뭐 임나가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임나로 추정할 수 있는 규슈지방 이 구주지방이 과연 본래 어떤 땅이었느냐. 저는 그래서 이곳이 4, 5세기를 보면 이 당시에 이 땅이 바로 환웅의 땅이다. 환웅의 땅. 환웅의 땅이고, 이 지역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신라 암쪽 800리에 있는 환웅의 땅이고, 여기는 임나 일본부가 있는 게 아니고, 임나가라와 알라가 있는, 그러니까 임나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주선 땅. 이미 BC 723년에 이 땅을 이미 고주선이 평정했기 때문에 이미 이 일대는 고주선의 사람들이 이 섬에 건너와서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신앙의 흔적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조선에서 넘어온 이분들은 환웅상을 안고 이 땅에 넘어온 거예요. 이게 역사에 중요한 겁니다. 네? 이 환웅상을 안고 이 땅에 와서 환웅상을 영원산에 모시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가 환웅이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항웅이라고 써놓고 이제까지 참배를 하고 공경을 하고 신앙을 하고 이렇게 지내온 거죠. 네. 물론 우리는 환웅상을 석조로 이렇게 모신 구월산 삼성각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 그림으로 전해진다는 의미에서는 영원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산이 왜 중요하냐 보겠습니다. 붉은 간톡입니다. 적색 마연톡이라고 그래요. 또는 홍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톡이, 이 붉은 간톡이에서 뭘 느껴집니까? 요 가운데 있는 이 붉은 간톡이가 요번에 이건희 회장의 그 유품이죠. 공개한 내용입니다. 붉은 간톡이 항아리, 붉은 간톡이 항아리 청동기 시대 점토라고 해서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장했던 유품들을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 안에 아주 이렇게 소중한 아주 아름다운 붉은 간톡이가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 붉은 간톡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해 방불관에 있습니다. 낙동강유에서 출토됐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기원전 5세기, 4세기입니다. 5세기, 4세기 붉은 간톡이 김해, 가야 일대의 사람들이 고주선 시대에 가야 일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만든 가야 지역의 독특한 붉은 간톡이 적색 마연톡입니다. 이것이 규슈에서 발굴됐습니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규슈에서 발굴됐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겠으나
똑같은 이건희 소장하고 있는 이 간토기하고 규슈에서 출토된 이 야요이 토기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 고조선 청동기 또는 삼국시대의 유물과 관계되는 연관되는 유물들이 이 규슈시면에서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역사 연대를 더 오래 간다면 바로 고조선 시대에 가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든 이 간토기가 이렇게 일본과 규슈와 김해에서 동시에 출토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구주 지방의 간토기 하나 더 볼까요? 복광시에서 복광시에 나온 겁니다. 후쿠오카 복광시에 나온 붉은색 간토기입니다. 이것도 후쿠오카 히가시오다에서 나온 붉은색 칠한 마연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무튼 이미 단군 고조선 시대에 이미 교류가 이루어졌고 또 후쿠시마 사람은 물론이고 구주 일대가 이미 고조선의 어떤 문화 영향권 내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